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계양이란 낱말일까요? 지명이 되겠죠. 계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양이라 하면 인천광역시 계양구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매일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는 동네 이름이 계양구다. 아주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낱말들을 보다 보면 계양이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전에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계양구는 거기에 있는 계양산에서 온 것이다. 계양산은 또 왜 계양산이라고 하느냐? 개수나무와 회양목과 관련이 있다. 근데 개수나무 개자를 쓰는 나무가 또 몇 종류가 있습니다. 회양목도 우리가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과 일반적으로 쓰는 회양목이 또 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도 글쎄요. 정확한 답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나무 하면 자, 옥토끼 우리의 전래동화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수나무는 또 어떤 개수나무냐 이런 것도 아마 이야기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계양구는 여기에 이제 인천광역시의 아주 동북쪽이다. 그렇죠? 서울과 접해 있습니다. 서울과 접한 인천은 계양구밖에 없다. 그리고 부천, 시흥, 그렇죠? 그리고 김포 이렇게 이제 접해져 있습니다. 한자로는 개수나무계의 볕양이다. 개수나무계는 나무목의 홀규, 그렇죠? 볕양은 언덕부의 이 글자도 볕양이다. 글자는 오늘은 이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수나무와 볕이다. 자, 계양구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보니 인천광역시의 동북부에 위치한 자치구다. 이름은 인천 내륙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계양산에서 유래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계양동 있고 계산동이 있고 작전동이 있고 또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동네를 지날 때 작전동이라는 걸 보고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왜 작전동 이름 참 특이하다 싶었습니다. 계양동은 물론 계양산에서 왔을 거고 계산도 계양산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작전동은 1940년에 이제 새로 생긴 이름인데 작정리가 있었다. 그리고 화전리가 있었다. 네. 작은 까치를 얘기하죠. 까치. 그리고 정은 우물입니다. 까치우물, 까치울 그런 마을과 그리고 화전리 이것은 자료에 따라서 될화로 된 것도 있고 꽃화로 된 것도 있고 이런데 된밭이다 했으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될화자인 것 같습니다만 이 이외에 몇 개 동네를 합쳐서 만든 동네가 작전동이다. 작정리의 작, 까치자 그리고 화전리의 밭전자를 따서 작전동이다 하는 것을 이번에 정리하다가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작전동 좀 특이했다. 그렇죠? 자, 계양구의 역사를 잠깐 보니 470년 고구려 때는 주부토군이라 했다. 주부토는 우리말로 줄, 보뚝이다. 줄은 길다. 그렇죠? 보뚝은 이제 뚝을 얘기한다. 그래서 757년 통일신라에서 이 줄 보뚝을 한자 말로 장제다. 쟤는 이제 뚝제자죠. 긴 뚝이다. 아마 이렇게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15년, 그렇죠? 고려시대 때 계양 도호부가 설치되면서 이때 이제 계양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부평도호부가 있었다. 조선 초기죠. 그리고 1914년 일제시대 때는 부천군으로 들어갔다가 또 인천부로 편입이 되고 68년도에 인천직할시 북구로 편입이 됐다가 95년도에 이제 계양구가 신설됐다. 이게 여기에 도호부가 설치됐다는 것 자체 그리고 조선시대에서는 또 한양과 가까웠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해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인천 동북부 지역의 역사적인 중심지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계양산이라고 나왔는데 인천광역시의 가장 대표적인 야산인데 옛 부평도호부의 진산이었다. 그리고 인천 본토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395m. 인천 전체 통틀어 보면 강화군의 만이산이 있죠. 469m.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곳이다. 네. 그리고 이제 고려 초기에는 수주악, 그 이후에 또 안남산 몇 가지 이제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앞에서 고려시대에 계양도호부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계양도호부 설치 후에 계양산으로 불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을 보면
계양도부를 만들고 나서 계양산으로 불렸다 하는데, 계양산이라는 것이 개수나무와 회양목이 많이 자생해서 유래됐기 때문에 도호부의 이름이 먼저인지 계양산 이름이 먼저인지는 어쨌든 좀 헷갈립니다만 이렇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수나무, 오늘은 이제 개와 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수나무, 개자와 관련된 나무가 우리가 친숙한 걸로 보면 네 가지가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수나무가 있고, 이거는 개수나무과다. 육개가 있다. 육개나무. 예, 육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한방에서 쓰는 계피라든지 하는 그 계피 껍데기가 나오는 그 육개다. 이때도 개가 들어간다. 녹나무과다. 또 목서라는 게 있다. 이것은 물풀의 나무과인데, 목서, 이것은 또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월개수, 월개수에도 나오죠. 이건 녹나무과다. 자, 이 네 가지의 개수나무가 있는데, 계양산의 개수나무는 어디에 속할까 한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첫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수나무, 이것은 중국과 일본이 원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개수나무는 전부 한국으로 우리 귀화된 것이다, 귀화종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개수나무다. 상당히 이제 크게 자란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원산이 아니고 중국, 일본에서, 특히 일본에서 건너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연향수라고도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개자 하나를 써서 가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보면 가츠라 테프트 미리학이 나옵니다만, 그때 일본의 대신의 이름이 이제 가츠라였죠. 이게 개자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에 귀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시대 때 계양도호부가 만들어질 때 계양산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개수나무하고는 이것은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20세기에 들어와서 190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건너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육개. 육개는 육개나무라고도 한다. 예, 녹나무과인데 껍데기가 이제 계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육개나무다. 육개나무는 앞에서 본 개수나무보다는 조금 적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이제 계피를 만든다. 육개나무 껍질로 계피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육개가 있다. 자, 중국에서 개라고 하면 일단 육개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육개라는 말을 쓴 것은 조선에도 연결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목서다. 목서는 중국에서 개수라고 했다. 개수. 개수는 개수나무가 되겠죠. 또는 막 개화라고도 했다. 이것을 우리는 목서라고도 하고, 일본에서도 목서라고도 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목서는 이제 이것도 비교적 개수나무보다는 작은 나무인데, 흔히 이것이 달에 전래동화에 나오는 개수나무와 옥토끼에 나오는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확실치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개수다. 월개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중해 연안의 원산지다. 그러므로 고려시대 때, 그렇죠, 계양산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나무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개자는 들어가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월계관, 이 월계수의 잎으로 월계관을 만들어줬다, 뭐 그런 얘기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큰 키나무의 월계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나무 중에서 계양산의 개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것도 아닌 것은 거의 분명하다. 육개나무 내지는 목서, 중국에서 개수라고 부르는 이 두 나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양산에 이렇게 개수나무와 또 이렇게 회양목이 많다는데 가서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옥토끼와 개수나무다 할 때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네. 근데 이 옥토끼와 개수나무의 전설이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일본에도 같은 전래동화가 있고, 중국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중국에는 토끼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좀 결이 다르다. 같다면 이것은 일본과 우리는 같은데 일본에서 건너온 동화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왔다면 그러면
여기에는 달에 있는 개수나무는 어느 것이냐? 그래서 일본 원산의 개수나무가 있으니까 이것일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일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세 번째도 물론 가능은 하다. 네 번째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의 결론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적시해놓은 어떤 자료는 아마 자신있게 적시하는 것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개수나무가 끝났고, 계양산의 개수나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지금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회양목입니다. 회양목을 국어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회는 한글로 나옵니다. 양은 버들양이죠. 그렇죠. 회양목이다. 자, 앞에서 계양산의 양은 이 양자가 아니고 이 양자죠. 변양자였다. 그런데 회양목이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한글 회자와 버들양으로 나오지만은 또 다른 어떤 자료들에 보면 이러한 회양목이라는 게 있다. 회양이라는 것이 지명이라는 것이죠. 강원도, 이북 강원도에 회양군, 회양읍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나무가 잘 자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변양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됩니다. 회양목은 황양목이라고도 하는데 황양목이 회양목으로 발음이 변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회양목은 보면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죠. 이런 이제 정원수로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에 그렇죠. 학교나 관공서 같은데 이것도 회양목이고 이것도 회양목이에요. 산에 이렇게 회양목이 정원수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 이런 산에 자라는 회양목은 상당히 높이가 막 7m, 9m까지 가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는 이러한 도심의 회양목은 보통 1m 정도, 막 그렇죠. 이렇게 자란다. 사실 이것도 그냥 놔두면 더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원수를 가꾸기 때문에 자꾸 자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못 자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양목은 도장 같은 거 파는데 또는 지팡이, 조각 재료로 많이 쓴다. 그래서 도장나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전북, 평북, 한북을 제외한 우리나라 각지와 일본에 분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회양목은 석회암이 많은 땅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석회암 지대가 발달된 북한 강원도의 회양에서 많이 생산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양산에는 개수나무와 회양목인데 이 개수나무는 어떤 개수나무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번째, 네 번째 계피, 그렇죠. 육개나무 내지는 목서와 관련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특정할 수는 없다. 회양목에서는 계양산이 변양자를 쓰므로 이 강원도 회양군의 이름을 딴 회양, 이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 회양목은 글자가 우선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회양목이지 않느냐. 근데 이것은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계양산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이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는 동안에 이것이 산이 황폐를 해져가 다시 녹화 사업을 다시 해서 재조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수나무와 회양목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확인은 못한다.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막 계양이란 낱말을 넣어서 다시 검색을 하니까 계양군, 그렇죠? 조선시대 임금의 아들 대군, 무슨 대군, 군 할 때 계양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세종대왕의 8째 아들이 이정이라는 사람이 계양군이었다. 그때는 이제 세종시대에는 주로 왕자들에 대해서 호칭을 줄 때 지역을 따라서 많이 줬죠. 그래서 이 계양군이 여기에 말하는 계양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건 데는 이러한 지명을 가진 데는 여기 이외에는 일단 제가 본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일단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계양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계양구, 그렇죠? 개수나무와 변양자다. 이때는 회양목과 관련된다. 자, 계양산이다. 개수나무, 수는 나무 숫자다. 그렇죠? 회양목은 이것은 국어사전에 나온다. 이것은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계양구로 볼 때는 이 개수나무 개자와 이렇게 변양자가 합쳐져야 되는 것이다는 그런 정도로 일단 결론을 내어보겠습니다. 오늘 계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